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과 전략에 대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자, 이분의 이름부터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종목 수익률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위에 제프 전문가님 나와는 있지만요. 이분은요. 수익률이 정말 1월 달에도 많이 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대에너지솔루션,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 명과 매수, 매도, 타점 다 얘기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42% 현재 수익 실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뒤에서도 얘기를 드릴 테지만 우리가 생방송 중에 공개가 됐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44%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알루코, 바이브컴퍼니 등등 있었지만 이 모든 종목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셨다면요. 여기서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한 타점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인증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이브컴퍼니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어제 나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하루 만에 또 11%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익률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루코, 애플카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15% 정도 수익인데 여기 딱 보이시죠? 맨 위에 1월 17일, 바로 월요일에 정리를 싹 다 해주셨습니다. 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번 주에는 시황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별로 다 세워주셨고요. 그 테마 관련해서도 테마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애플카 관련주, 알루코, 현우산업 보이시죠? 유가 관련주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알루코라는 종목 15% 현재 수익 구간이고요. 두 번째, 유가 관련된 중앙에너비스 46%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역시 18% 수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대보마그네틱, 바로 생방송에서 제프 전문가님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죠. 우리가 관심 종목을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 주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44%,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드렸던 종목이죠. 노란톡 입장해 주셨던 분들은 미리 받아본 종목입니다. 바이브컴퍼니 11% 수익입니다. 옆에 보시면 종목명 적혀 있고요. 이 종목이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와 또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또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한 줄기 빛처럼 좀 도움을 주실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시청자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지금 한 800명 정도니까 우리가 900명까지 된다면 또 종목 선물 제가 캐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분들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포인트 3개 정리해봤습니다. 이슈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죠. 27일에 LG에너지솔루션이 드디어 상장합니다. 상장 이후에 수급이 조금 나아질지, 그리고 또 관련해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2차 전지까지 엮어서 한번 캐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경기 방어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들 영 힘이 없습니다. 지금 약세를 보이는 경기 민감주, 저점 매수가 가능할지 아니면 경기 방어주를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은 현금 보유가 답일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급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제만큼의 반등 좀 이어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오름세가 남아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슈들만 들고 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드릴 그분 모셨습니다. 수익은 점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주식은 제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을 찾아뵀는데 간단히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제 이름을 되게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도 제 방송 언제 하냐라는 식으로 계속 기다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나 전략이 항상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공지사항에 제가 항상 노란톡방 공지사항에 인사이트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시장에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걸 항상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많이 주목해 주시고 노란톡방 입장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생방송 중에 나갔던 종목에서도 수익이 났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을 제시해 들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수익률표 잠깐 보도록 하자면요. 우리가 현대에너지솔루션 최근에 바로 수익 실현했던 종목인데 42% 정도 수익이 났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보마그네틱 생방송 중에 나갔던 종목이고 재방송 보셔도 됩니다. 44%. 시장은 계속 빠졌지만요. 우리는 이런 종목들로 다 수익이 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900명 정도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좀 종목을 캐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850명 정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셔야지 더 많은 종목을 제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850명 정도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자 샵 3989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리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 대보마그네틱부터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대보마그네틱 그때도 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1월 초부터 네, 맞습니다. 3,000포인트를 계속 못 넘기고 있다가 근데 이 와중에 또 44% 수익을 내주셨거든요. 네. 이 종목은 뭘 보고 어떤 게 좋아서 추천을 해주신 걸까요? 사실 요거는 아마 이제 지송 앵커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사실 요 종목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맞아요.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LG 엔솔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입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봤을 때 이런 노란 부분에서 제가 대구 마그네틱이 가장 지금 좋아 보인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지송 앵커님한테 말해가지고 그다음에 대구 마그네틱도 이제 제가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사실 되게 빨리 갔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치보다 정말 빨리 갔는데 아마 이 이유가 LG 엔솔 같은 경우에 지금 청약 증거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쏠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사실 향후 향방의 흐름을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지금 일정 라인대에서 12평선 좀 지지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결국엔 테마주로서 움직였다 보니까 약간의 좀 더 하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전략을 세워주신 게 정말 유용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오랜만에 찾아주셨으니까 저는 이런 전략 같은 거 좀 특별히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정리도 해주시고 시나리오별로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우리 전문가들께서 힘드실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또 아쉬워하실 수 있어요. 종목들 많이 수익 났는데 이번 주는 그런 거 없나요? 이런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또 그러면 저랑 약속은 꼭 해주세요. 900명 넘으면 노란톡방 안에서 900명 넘으면 한 개 종목보다는 2개 어떨까요? 그러면은 제가 2개 받고 지금 힘든 시장이니까 3개까지 제가 받고 하나 더. 받고 하나 더. 사실 이게 제일 좋죠. 2+1이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편의점 가시면 2+1이니까 그래서 제가 3개 정도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된 거는 여러분들 종목이 주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선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주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시나리오 보실 때 제가 굉장하게 길게 씁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시지 마시고 저는 좀 그 관련된 제 인사이트적인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읽어봤거든요. 노란톡 지금 입장하시는 시청자분들은요. 공지가 하나 떠 있을 겁니다. 1월 17일 월요일에 우리가 장 시작 전에 올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시장의 흐름대로 쭉 다 맞았단 말이죠.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혼자 투자하시다가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테마는 어떤 게 오르는지, 그 중에서도 종목은 뭘 봐야 되고 뭐가 대장주인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애플카 관련해서 이번 주 굉장히 핫했는데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고요. 유가 관련해서도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의 한만 해도 벌써 50%가 넘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전략들, 시장의 인사이트를 쏙쏙쏙 파헤치고 싶다면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메시지로 먼저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정말 참여하기 쉽거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링크 뜹니다.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900명 말씀드렸습니다. 900명 이상 넘으면 저는 하나만 원래 받으려고 했다가 묶고 더블로 갑니다. 네. 자, 3개까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총 3개 준비된 종목 선물 여러분들은 지금 받고 싶다면요. 들어오셔야지 방송 끝나고 종목명과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네. 관전평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간단하게보다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장 관전평을요? 그쵸. 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네.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느끼는 그런 공포감 자체가 많으실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 사람들마다 많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뭐냐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거 투자 일자를 봤었을 때 개인들이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정도 매수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LG엔솔 청약 증거금 환불금 때문에 샀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많이 샀던 이유는 궁금할 것 같은데 보면은 결국에는 코스피가 지금 이전 저점과 유사하게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적인 심리가 깔렸을 때 이건 제 경험상이지만 절대로 회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빠르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자 투자자 사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시장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늘 그렇듯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시장 자체가 바닥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얼마 정도 존재하고 얼마 정도 산존하는가? 이게 언제까지 해소될 수 있는가?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스템 횡령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라젠도 2년 동안 있었지만 상장 폐지가 되었었고요. 그다음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기업들도 횡령 사건들이 항상 있었고 HDC 현대산도 지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안 좋은 사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LG엔솔 관련돼서 청약 증거금이 몰렸지만 결국에는 LG엔솔 자체가 상장하게 되었을 때 코스피에서 7%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ETF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네. 갑작스러운 7%의 비중 자체가 생겨버리는 거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을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좀 그러면, 빼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기업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 종목들이 약간씩 더 다운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네. 실적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예측이 있었지만 5% 가까이 떨어졌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국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렇죠? 네. 전쟁이 지금 일어날까 말까 침공적인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은 형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멘 같은 경우에도 중동에 대한 내전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국내 시장 봤을 때도 그렇고 악재는 다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당장 이 지점에서 내가 저점이다 생각해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분할적인 매수를 가지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네. 그리고 지금 섹터 부분에서 얼마 정도의 할인을 받고 사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주가들도 그렇고 크게 하락하면 결국에는 회복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잘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리밸런싱 하시고 더 많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할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한다. 근데 네. 그것도 우리가 좀 괜찮은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테마가 어떤 게 좋은지 종목이 어떤 게 좋은지 그거를 감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음. 제가 딱 4개 정도의 테마주가 움직일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미리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업종들이 1월 달 기점으로 가장 많이 빠졌어요. 빠졌던 이유는 시장에 대한 긴축적인 발언 자체가 네. 굉장히 스트롱했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주의 중심이었던 메타버스 업종들이 굉장히 약세였는데
결국에는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 결국에는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지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라면은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중에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에 3거래일 동안에 메타버스들이 강세였죠. 네. 두 번째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전쟁적인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관심도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도 반도체 사이클에 도래했다라 해서 실적 강한 친구들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장에 관련돼서 일주일 동안에 간략한 테마성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가이드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방송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아시고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좀 취미 삼아 주식을 네.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장은 내가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되지? 지금 잡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네. 근데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 바로 어제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메타버스 관련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의 또 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건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선도자시기도 하셨고요. 메타버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셨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너무 수익이 잘 나니까 네. 오늘 종목 선물 중에 하나를 메타버스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저랑 마음이 되게 똑같았는지 네. 저도 메타버스 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 세 개 메타버스? 중에서 네. 한 종목은 제가 메타버스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종목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자, 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올해 하나쯤 메타버스 하나 담아 두셔야죠. 그 종목들 중에서 오를 만한 종목 그리고 좀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주식하시지 마시고요.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90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벌써 870명 들어왔습니다. 오. 자, 30명만 더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종목 1+1+1입니다. 3개 종목이 나갈 거고요. 그 3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00명이 넘으면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제가 종목명을 한번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종목명까지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 얼른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뒤에 첫 번째 이슈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보 마그네틱으로 수익이 났지만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관한 이슈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 초만 하더라도 IPO에 자금이 좀 쏠리면서 국내 증시 수급이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네. 오늘 자금 좀 순환이 되면서 네. 장이 올라주지 않을까 했지만 양시장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수급이 과연 이거 상장 이후에 돌아올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청약을 한 사람들 기대감 네. 따상 갈 수 있을까? 네.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 요거는 이게 예측 범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거 네. 뭐 찍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자면은 따상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습니다. 음. 물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보통 5년 정도 주식하신 분들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손절하는 법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익숙치가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런 베어마켓, 그죠? 하락장 시장으로 약세장 시장으로 가는 건데 요런 시장에서 지금 자금 자체가 순환이 안 돼 있고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현저하게 줄어든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가지고 정말로 따상을 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계좌가 파진 것만 200만 개가 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청약을 한 사람도 400만 명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주식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돈이 상승을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엔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하여금 뿌려지겠죠.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안 좋은 부분들 말하게 된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업종에서 만약 상승하자마자 따상을 했을 경우에는 시가총액 2위로 잡혀집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코스피 업종에서 비중이 7%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걸 통해서 많은 지수가 어쩔 수 없이 괴리율이 몇 번 정도 생길 수밖에 없지만 결국엔 요 친구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늘 하이닉스도 제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5% 가까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떨어졌던 이유는 결국엔 오늘 기관들이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정리를 했냐? 이 친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결국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이 생겨날 때마다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우리 반에 와가지고 내 평균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 좀 더 좋은 부분이 많을 네.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하게 된다면 시총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수급이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살짝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많이 노이즈가 많은데 네. 사실 지금 일단 생각은 뭐냐면은 상승 자체가 얼마 정도 나올지가 지금 첫 번째 그때 가서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에 FOMC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날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시초 자체가 높게 상승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라면은 사실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다른 대형주들을 네. 그리고 밑에서 부분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 가서 보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사실 저도 청약을 했단 말이죠. 네. 좀 배정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소소하게 받았지만요. 네. 만약에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하시는 거 손절도 못 하시지만 네. 팔지도 못하세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올라갈까 그것도 모르는데 네. 이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아요? 사실 요거는 이게 네.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네.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방송용이 아니라 네. 사석에서 한 것처럼 그게 여러분들 편하시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방송 쪽에서 말하면은 사실 LG 에너지솔루션 주주분들이 있으시니까 좀 그런데 그 위에 쪽으로 지금 물량 자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보호해서 물량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시장 봤었을 때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 청약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네. 오히려 그걸 주식을 들고 있는 임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오랫동안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아. 이런 전략이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많이 도움됐어요. 네. 제가 그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만약에 LG 에너지솔루션 이게 영향을 줘서 시총 대형주들은 빠질 수 있겠지만요. 네. 오히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네. 다 같이 좀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어떨까요? 사실 2차 전지가 요새 트렌드 자체가 그 과거에 있었던 반도체 전쟁과 비슷하게 디램 전쟁과 비슷하게 치킨 게임 중입니다. 현재 지금. 아.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사실 소재 쪽과 장비 네. 쪽이 나눠져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장비에 대한 건설 자체가 많이 유지되다 보니까 오히려 2차 전지 장비 업체 종목을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비 업체. 네. 그러면 좀 괜찮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추천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평소에 네. 2차 전지 중에서 장비주는 괜찮은 게 있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네. 그게 제가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었는데 네, 우리 지금 수익 난 종목. 네, 테마로서 오. 상승했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접근하기 좀 과매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도 조금 더 떨어졌을 때 그건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방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 2차적인 접근이나 향후 향방의 흐름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900명 채워주시면은 네. 900명이 들어오신다라면은 제가 이것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좀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88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900명이에요. 900명이 넘으면 종목 3개 나갈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공개되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번 주 시장 특별히 좀 더 힘들었잖아요. 더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비하는 전략까지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공지 보셨듯이 노란톡방 안에서 공지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설명 다 해주셨고요. 목표가까지 다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률표 상에서도 17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대보 마그네틱, 알루코, 흥구석유, 바이브컴퍼니, 중앙에너비스 등등 해서 테마적으로 우리가 핫한 그런 테마에서 종목들이 쏙쏙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싶다, 다음 주도 좀 성공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노란톡은 QR코드가 뜰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10분만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 선물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좀 빨리 오셨는데요. 방송 시간 25분 남았으니까 넉넉하게 종목에 대해서 파헤쳐 볼 수 있겠네요. 또 이분이 메타버스의 신인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하나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종목 듣고 싶으시다면 바로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네. 섹터 한번 또 가봐야겠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경기 민감주랑 또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경기 민감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지금 네.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쭉 내려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 혹시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국 시장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17%, 2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왜요? 실적 자체가 좋게 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넷플릭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대장주라고 봅니다. 언택트 네. 종목의 대장주. 아. 결국에는 언택트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네.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상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붐들이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신규 유입 자체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지금 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에서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는 분 많으신데 네. 사실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더라도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퍼지더라도 사실 우리는 이미 적응을 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저가인 종목이 많아요. 근데 그 종목보다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 종목보다 더 저가인 종목이 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으니까 요 종목이 지금 당장에는 테마성으로 한두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통신업종이 경기 방어주의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통신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달 내다 보니까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가 자체가 이미 BM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저는 이제 좀 KT 쪽 KT를 좀 KT?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간 수급 자체가 많이 잡혀져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경기 민감주 관련돼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런 호텔이나 이런 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볼 필요는 아닌 것 같다. 요약하자면은 네. 왜 그러냐면은 성장주가 담고 싶었는데 과거에 비쌌던 성장주가 있는데 지금 그 친구와 동일하게 싸고 있는 가치주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장 자체가 꺾였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우선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경기 민감주도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지만 성장주도 이미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했었을 때 결국에 모멘텀적인 건 성장주 중심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 중에서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들 지금 가격이 좀 내려왔으니까 우리 장바구니에 좀 담아보자. 네. 약간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볼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만약에 나는 지금 투자를 해보고는 싶지만 네. 혹시나 무서워서 그런 네.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현금 보유는 어때요? 지금 시장에? 현금 보유도 나쁘지 않은데 네. 이게 참 시장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막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것들 손절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삼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맞아요. 내 주식 계좌에다가 예수금이 있었을 때 그 예수금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도 담아야지 네. 인 건데 담아야지 내가 손실 안 본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여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종목을 최저점에 내가 사야 된다. 요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수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 특정 요일을 맞춘 다음에 단가를 좀 더 낮춘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적립식 매집하는 게 적금처럼?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말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라고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게 안 됩니다. 돈만 생기면 자꾸 맞습니다. 내 평균 단가를 네. 낮추고 싶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또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되게 잘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힘든 부분, 내 멘탈 관리도 가능할까 네.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네. 제가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말이 많은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항상 말이 없으십니다.
아, 그쵸. 들어오시면 항상 말이 없으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네. 해주시면 저는 되게 좋은데 지금 시장 특히나 많은 고민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시장 흐름도 그렇고 지금 내 종목의 상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들어오셔가지고 원 없이 말하면서 네. 저에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 질문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톡방이 있는 거죠. 노란 톡방이 있는 거겠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시간 화면 보니까요. 지금 딱 900명이 됐네요. 네, 아우. 자, 시청자분들 30분 만에 900명이 됐습니다. 900명이 된다면 오늘은 종목이 3개나 나갈 수 네,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뒤에 메타버스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방송 중에 종목명이 공개되어도요. 여러분들이 종목명만 안다고 사셔가지고 고점에 물리시는 경우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언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정확한 타이밍은요. 좀 예쁜 타이밍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 마음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평균 단가가 왔을 때 사야 되거든요. 그런 진입 시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방송하는 게 아니라서요. 장중 대응이 필수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입장을 바로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하신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청약 환불금도 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 뭘 사지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돈을 좀 우리가 괜찮은 종목을 투자해 본다면 내 계좌도 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바로바로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남아있네요. 드디어 메타버스입니다. 네. 자, 메타버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네. 메타버스 관련주 급등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최근에 또 바이브 컴퍼니였나요? 맞습니다. 네,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11% 수익이 났는데요. 네. 그 종목은 바로 어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급등세 나오는 와중에 네. 우리가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잘 버텨냈거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더 남아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네. 어떨까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더 룸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들고 나왔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있었던 블리자드를 인수했던 것 자체가 네. 왜 인수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단순하게 게임 회사였기 때문에 인수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IP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NFT에 대한 것 자체가 좀 더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으로 봤었을 때 그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테마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IP 업종들에 대해서 많이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IP 중심적으로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틀 전인가요? 그때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네. 메타버스 육성 산업을 하면서 5,5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정책을 밝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자체는 없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월 달 초반부터 약세였던 메타버스 업종들의 분위기를 좀 더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하지만 메타버스 업종들이 지금 이전처럼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 이유가 뭐냐면은 긴축적인 시장 자체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또 2주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격주 네. 형식으로. 다음 주가 여러분들 정말 변동성 있는 시장일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 성장주 들고 있다. 내가 만약에 메타버스나 이런 성장주 중심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주가 실적도 실적 발표 있는 시즌이긴 하지만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FOMC 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성장주들이 완전하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항상 늘 FOMC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 브리핑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판단에 도움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메타버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또 900명 넘었으니까 종목 나가야 되거든요. 아, 네. 일단 힌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첫 힌트는 번째. 이제 네.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블리자드 테마다. 블리자드 테마요? 그렇죠. MS랑 오. 이제 블리자드 이제 인수 관련 네. 테마였다. 네. 근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은 이것도 IP 관련된 겁니다. IP 관련된 그렇죠. 거? 저작권이 네.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블리자드가 인수 당하게 되는 건데 그럼 블리자드 관련주는 네. 좀 안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네. 그런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네. 없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IP를 인수하면서 IT 업체들이 IP를 인수해가지고 그 IP를 가지고 메타버스 네. 생태계를 지금 만들자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다른 IT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IP 업종들을 인수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 있잖아요. 생각을 해봤을 때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 힌트는 너무 방대해요. 네, 조금 그렇기 더 때문에 세심한 힌트 네. 어떤 거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네. 말을 해자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5글자입니다. 5글자인데 글자? 이제 좀 네.
소프트한 종목입니다. 소프트한 종목. 소프트한 종목. 네. 뭔가 소프트가 시가총액은 들어가겠네요. 이제 1,0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네. 시가총액 1,0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사실 테마성을 탔거든요. 그렇죠? 네. 탐미성 타가지고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테마가 네. 대장주가 손오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손오공 자체가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이하이면은 사실상 네.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도가도 못합니다. 일명 잡주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묶여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IP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시장 자체가 다음 주에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힌트를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소프트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5글자의 네, 소프트입니다. 5글자에다가 소프트한 종목. 네. 여러분들 혹시나 생각나는 거 있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주신다면요. 맞다면 제가 정답을 외치면서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딩동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의 도전 골든벨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맞추실 분들 바로 노란톡방 입장을 한번 해주세요. QR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모난 거 보이시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어머, 벌써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자, 벌써 정답이 나왔는데요. 네. 뒤에 소프트한 종목명은 바로 캐리소프트. 아, 딩동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캐리소프트였네요. 네, 사실 이 캐리소프트, 네. 살짝 제가 좀 밀당을 하려고 네.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려 했다가 네. 그냥 뭔가 네. 맞다라고 딩동대 네.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900명도 네, 달성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리소프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00억짜리도 사실상 시총이 엄청 큰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종목명만 안다면 혼자 투자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실 캐리소프트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 필요가 있을 거고요. 종목명이 공개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분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업계에서 이제 IP를 통해 저작권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슈로 많이 상승했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치의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려는 모멘텀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전치에 상승해가지고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하한가를 맞으면서 하락을 했었지만 일정량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10,000원대를 유지해주면서 이제 2만 원 정도와 10,000원 정도의 사실상 웨이브를 이제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지금 상태에서 15,000원의 종가를 맺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음 주에 반등을 해줄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라는 그런 이지선다가 남아 있습니다. 내려간다라면은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요거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저점을 깨지 않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15,000원 근방에서 좀 움직여 준다라면은 사실상 이전치의 고점 라인을 깰 수 있을 만한 도전 자체가 네.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제가 네.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할 수 없으니까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것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정말 차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두 다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캐리소프트 종목명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언제 들어가야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2개 종목이 더 남았어요. 네. 2개 종목이 더 남았는데 한 개는 또 뭘까요? 뭔가 요즘 핫한 종목인가요? 핫한 테마인가요? 맞습니다. 핫한 테마기도 하고 네. 사실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대한 해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지 요소다. 네, 해지 요소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네. 현재 지금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관련돼서 전망을 말했을 때 네. 굉장히 안 좋은 대외적인 리스크 상황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리스크 상황 중에서 가장 선물로서 많이 뛰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원유였죠. 선물. 네. 유가였죠. 유가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가가 만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중동에 있는 예멘 같은 경우도 예멘이나 아랍에미리트 둘 사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전 자체가 형성이 뭔가 좀 점진적으로 다가간다라면 만약에 네. 그러면 유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에 말했던 게 유가가 $100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볼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테마성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과거에 시장 관련돼서 이제 따로 신라 섬유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형성을 떴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형성을 띠고 있는 거는 이제 유가 관련주다. 네. 그래서 유가 관련주를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유가 관련주 지금 수익률표 봤을 때 중앙 에너비스랑 네. 또 훈거석유도 우리가 맞습니다. 수익이 났는데요. 혹시나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난 거를 끝까지 발굴해서 계속 캐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나 이 2 종목 중에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다른 종목으로? 네. 그러면 그 종목을 또 가져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미 수익이 이렇게 났는 종목도 있는데. 사실 그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제가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 다른 종목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 유가가 상승했던 시장과 지금 유가 상승하는 시장이 조금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은 네. 첫 번째 이전에 있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 자체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상승했었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비축류라든지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불량인적인 모습이 형성되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 중심주들이 원래 기존에서는 테마성을 가져가지고 뭐 1등주, 2등주, 3등주 형식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좀 다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 주목을 받았지만 2차적인 상승을 못했던 종목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아, 그 종목을 후발주들.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미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이니까 후발주 지금 아직 2차적으로는 더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석유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글자 정도인가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네 글자입니다. 이게 네 너무 쉬울 글자.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글자인 네 것 글자 같은데 별로 없나요? 네, 종목이? 별로 없겠죠. 네. 그렇죠.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이고 아. 사실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네. 사실 지금 유가 관련주에서 테마성에서 대장주가 됐습니다. 네. 대장주 됐는데 사실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의 유가가 상승했었을 때 상승하지 못했고 이제서야 빛을 발하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석유 관련된 네 글자짜리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금 흥구석유 DSE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땡 잘못하시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직 맞추시지 못했습니다. 방송 시간 이제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신다면요. 이번에도 맞추신 분은 딩동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도 오른쪽 하단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한국석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자, 뭔가 어떤 종목일지 조금만 더 힌트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요 친구가 이게 사실 시장에서 네. 테마성을 가지면서 가려면은 보통 시가총액이 3천억 이하로 1,000억에서 3천억 이하 정도인 종목이 네. 테마성을 타기 쉽습니다. 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단계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이 이제 1,600억 정도, 1,500억 정도? 1,600억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아. 이제 시가총액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앞에서 캐리소프트 나갔지만요. 시가총액이 작은 거일수록 급등이 나오기는 쉽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을 좀 잘 캐치를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또 이제 시장 경험 자체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장 경험 자체가 네. 안 좋은 시장 때부터 했었어요. 좋은 시장 때를 했었지 못해가지고 네. 안 좋은 시장 때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더 익숙하긴 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식 시장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때 대세 상승장 때 그때 많이 맞아요.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약세장에 대해서 경험적인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과거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사실 제가 요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데 계좌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시장에 대한 전략 자체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게 또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제가 디톡스 방송에서 네. 제가 그때 당시 때 4월 정도였는데 그때 83,000원인가 84,000원대 네.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정리하시고 나중에 6만 원 정도 수준이나 7만 원 정도 수준에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도 삼성전자가 그때 갔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의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대대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결국에 수요일 날 있을 FOMC와 목요일 날 있을 국내 시장의 LG 엔솔 관련돼서 상장 이슈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결국에는 우리 시장으로 하여금 대형주의 향방을 좀 더 가릴 수 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내가 들고 있다. 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주식을 모르면 그냥 삼성전자를 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좀 안정적이고 대장주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은 그런데요. 오히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수급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더 많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맛보고 싶고 재미를 보려면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두 종목이 나가는데요. 두 종목 일단 캐리소프트는 이제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는 네. 아직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자체가 시총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단기간에 좀 이슈를 받아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요. 이런 전략들 세워드리고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입장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석유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올라왔나? 극동유화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극동유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어떤 분께서 한국석유를 두 분이나 외쳐주셨어요. 네. 한국석유는 맞나요 혹시? 지금 말했던 것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있어요. 네, 근데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지? 요거는 밀당이 되겠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네. 캐리소프트라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제가 멘트를 치면서 지금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힘든 시장에 조금 잠시나마 웃으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사실 방송 종목을 좀 공개하는 게 낫지 네. 않습니까? 그래야지 제가 2+1이 냈지 않습니까?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유가 관련된 중심축으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 네, 한국석유입니다. 맞춰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과거에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성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네. 상승했었는데 요때부터 이전치에 중앙이너비스와 약간 다르게 상승을 했을 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쭉 그렇죠? 밀렸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빠지지 않고 이번에서야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맞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 친구를 지금 제가 왜 들고 왔냐면은 이 유가 관련주에 대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유가 관련주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의 전략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나리오가 딱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든 좀 자세한 포인트들 노란톡방 안에서 더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 지금 공개됐죠? 한국석유라는 거. 오늘 캐리소프트랑 한국석유 공개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까지 우리가 원래 1+1+1이었는데 한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네요. 자, 수익률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월 달의 수익률표입니다. 우리가 170%가 넘는 수익을 보여줬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대보마그네틱, 생방송 중에 공개됐던 종목,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알루코, 바이브컴퍼니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일단 테마 어떤 게 오를지 이제 주 초에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기서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목표가 얼마인지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수 들어가서 좀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번 원하신다 하신다면요. 또 내 계좌가 마이너스밖에 없으시면 노란톡 한번 입장해 보셔서 좀 그냥 무료로 한번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먼저 참여 가능합니다.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약 5초 뒤에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한데요. 저희 방송 끝나면 문 딱 닫습니다. 방송은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실 시간도 1분 30초밖에 남지 않은 거니까요. 바로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제프 전문가님과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전문가님 마지막 한마디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항상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이 하여는 결국에는 방송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지만 전략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계좌가 이렇고 어떤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이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장주 중심이나 지금 현재 많이 물려 계시는 것 중심으로 왔을 때 내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해야지 이 상황을 디딜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노란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믿고 보는 전문가님,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